자, 어제 전국적으로 고3 5월 8일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번 문제에서 아마 전국의 고3들이 굉장히 멘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수월하고 쉽고 중학교 이참수 그래프, 최대 최소값 구하기 정도의 수준보다 쉬운 거를 우리 고3들이 풀고 있는 거라는 걸 오늘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38번, 39번은 문장삽입이라고 부르죠. 이 두 개가 외고 아이들도 많이 틀려요. 과거에 수내고 다니던 학생이 있었는데 38, 39 딱 두 개만 틀리고 94점이나 95점을 받습니다. 즉 해석과 스토리로 풀어낼 때 상당히 어려우면 곤란하게 참으로 난감한 부분들이 21번,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까지의 빈칸추론, 그 다음에 38, 39의 문장삽입, 그리고 36, 37의 순서추론. 그러니까 대충 31번부터 39번까지는 완전한 킬러존이죠. 그 중에도 38번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배경 지식이 우리 고3 학생들이 익숙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오거나 양자역학이 아주 심화된 부분, 혹은 인문철학 역사에서도 한국어로 번역해놓은 해설판을 봐도 너무 어려울 정도로 나오면 아이들 멘붕이 오죠. 단어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뚫려야 예를 들어 82점에서 85점 정도의 아이들이 93, 4, 5점, 6점까지 가는 거예요. 100점을 맞겠다 이런 전제하에 한두 개 실수가 있을 때 95점까지 내려가야 되고 3개를 3점짜리로 실수했을 때 91점이 돼야 되니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100점짜리여야 합니다. 근데 그게 외고 아이들 수준에서도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인격체 실력체로 만들 것이냐,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전국의 우수고 학생들에게서 가능하다는 결과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해마다 오답률, 정답률 갖다가 보면은 안 나와요. 작년 6월 같은 경우에 평가원 13% 정도 밖에 안 나온 31번 빈칸추론, 이런 거 보면 이게 공부를 잘하고 어휘를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38, 39번은 간단하게 코리안파인 83 공식집에서 26-10번으로 풀리는 겁니다. 자, 26번을 먼저 한번 가보고요. 풀이 방법을 알고선 접근하자. 26은 보면 수능 35번부터 39번까지 5문제를 다루는 방법론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지동연대 올소라고 명명을 했어요. 지는 지시형용사, 동은 동반복, 연은 연결어, 그 다음에 대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대동사도 속하고요. 그 다음에 올소입니다. 이 5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5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그 중에 3839는 26-10번이에요. 경계선을 찾으라 이겁니다. 제시문이나 제시문 아래쪽 본문에서 연결사나 경계성, 주기성, 성격의 단어를 준다. 자, 이거는 캡처해서 달아 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일시정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십시오. 경계선을 찾을 수 있도록 위쪽에 미니 박스를 주는 겁니다. 이게 풀이 방법입니다. 이 10번 공식을 잘 숙지해 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을 볼게요. 저 공식에 의하면 이쪽 박스는 뭐야? 여기가 바로 경계 지점이야. 그러면 뿌라 마이나 혹은 마이나 뿌라 혹은 원뿔에서 투뿔 혹은 원 마이나에서 투 마이나로 연결될 때 나오는 현상일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써 있어? 여기 써 있지. 부정, 초부정 가기 전에 긍정, 부정의 중간점 경계선이죠. 그 다음에 긍정, 초긍정의 중간점 경계선이죠. 칭찬 또 칭찬, 그 다음에 비판 또 비판, 중간점을 찾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이분소 같은 게 역점 연결하라는 거 따로 별도로 알아놓고, 마지막에 2개 표현, 이런 표현 알아놔야 돼. It was only after A at B. It was not until A at B. 차이점은 얘랑 얘밖에 없어. 오케이? B라는 것은 A 직후였다야. A까지는 아니었다. A 이후였다. 그러니까 A 직후에 B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더라. 그럼 A가 B를 기준으로 뿌라 마이너의 경계선 중간 지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들어가는 겁니다. 수학으로 치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겠지? 그럼 보통 이참수 이렇게 최대값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참수가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어디입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은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잖아. 그치? 그 전에는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되면 전부 이건 플러스가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음가에 접선의 기울기를 갖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음가에 접선의 기울기를 갖겠죠.
항상 핵심이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멋있게 0이 될 때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리고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0 딱 지나자마자 이렇게 음가로, 아니 양가에다가 음가로 딱 바뀌는 거야. 얘 지나가면. 그래서 마찬가지 음가에다가 이렇게 양가로 그냥 바로 바뀌는 거야. 어디? 얘 지나가면. 즉 뿌라마이너의 중간점이 바로 어디다? 바로 이 최대값 자리와 최소값이다. 그럼 그래서는 그게 누구다? 바로 얘야. 얘가 이 참수에서는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 지점의 내용이야.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럼 이참수의 그래프와 문장삽입 3839번에 이런 연관성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이걸 확정하란 말이야, 마음속에. 뭘 자꾸 니네가 운전하려 그래? 왜 부산을 니네 실력으로 운전해 갈라 그래? 니네 가본 적도 없는데. 인공위성에서 찍었잖아, 사진을.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어휘 실력, 구문 독해 실력 다 필요하지. 누가 그걸 하지 말래? 그건 학생의 기본이지, 매일 밥 먹듯이. 매일 밥 먹는 거 기본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건 뭐야? 여기서 동그라미 세모 이분법화 시켜서 그 이분법화 시켜서 기록을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손이 제2의 뇌라고요. 그 부분을 못하면 정답이 너무너무 돌아가서 늦게 결승선까지 도달하는 거야. 자, 쉽게 한번 해보자. For most of history, 대다수의 역사에서 과학이라는 것이 was secretive, 아주 비밀스러워. 과학은 비밀스럽고 obscure. 아하, 여기에 애매모호한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비밀스러움도 두 가지가 있잖아. 좋은 쪽으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비밀스러운 것과 투명하지 못한 비밀스러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왜? 이거는 이런 뜻이니까요. and도 이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종종 considered, 여겨진단 말이야. indistinguishable. distinguishable이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애매모호한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으니까 and equal이니까 indistinguishable도 당연히 구별할 수 없으니까 애매모호한이지. 마술이라는 놈하고 구분이 안 된다. be considered indistinguishable from magic. 마술이랑 똑같다. 과학은 마술이 아니어야 되죠. 근데 과학이 마술이랑 똑같대. 비밀스럽고 애매모호하대. 명료하지 않대. 그런데 그건 역사의 대부분이었고, 역사의 대부분이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대부분이었고 최근에 와선 다른가 보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로 구분할게. 자, by contrast. by contrast는 역점 연결어 4번이니까 우리 공식집에 4번 라인을 끌고 오면 되겠죠? 자, combines. 여기에서 보통 동사에 이렇게 es가 붙었을 때는 빨리 우린 뭐 해야 되냐면 and 찾고 그 이후에 동사에 es가 붙었나 봐봐. 그럼 얘는 병렬 구조가 아닌 거야. 그쵸? 여기가 병렬 구조인 거야. 이런 게 센스야. 자, 그러면 대조적으로 현대 과학적 주어가 combine, 조합한단 말이야. observation, 관찰을 조합해내고 설명을 조합해내고 다 묶어내. action informs, 어떤 행위를 갖다가 combine, 조합하니? 자, collectivize, 이건 집단화. 집단지성화, 집단화. collectivize, 뭐를 목적어는 the knowledge. 자, 습득된 지식. 이렇게 뒤에서 pp가 꾸며주고 마찬가지. 자, 뒤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and가 있으니까 병렬이야. and 병렬은 보라색으로 칠게. 자, 이렇게 병렬이 오고 이렇게 병렬이 온단 말이야. 자, 저 위쪽에 and는 뭐냐면 그냥 이 세 개에 하나, 둘, 이 세 개에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2 and 3 이런 거니까 명사 대 명사의 and야. 그런데 자, 이건 뭐야? 이 아래쪽에 and. 자, 이 and는 뭐야? 이 and는 얘네 둘의 병렬 구조상의 and인 거지. 이런 걸 잘 보아내세요. 자, 그럼 해석합니다. 다시. 대조적으로 현대 과학은 관찰과 해석과 집단화시켜주는 형태의 행위들, 이 세 개를 combines 합니다. 그런데 뭐를 집단화시켜주고 집단 구성해내느냐? knowledge gained, 얻어진 지식을 집단 지식화시킨단 말이야. 그래놓고 combines의 병렬 동사인 institution이 제도잖아. 그러니까 institutionalize면 제도화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institutionalize, 제도하다. 자, 그 집단 지식화된 지식들을 갖다가 제도화시켜. 어디 안에서? in reps, 실험실 안에서, centers 안에서, discipline, 여러 학문 분야 안에서, 펀드, 자금 안에서, 그 다음에 stored memory. 이때는 또 pp가 뒤쪽을 꾸미죠. 아까 gained는 앞쪽을 꾸몄지만 요번 요 pp는 뒤쪽을 꾸미죠. 저장된 기억으로 이렇게 아예 제도화시켜버린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아까 꼭대기에서 한번 읽어볼게. 자, 박스 부분에 뭔지를, 에너지를 파악하고 아래쪽을 읽는 거야.
자, yet this는 지동연대 올소 중에 대명사야. 이거는 공식집 26-4번에 있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뭔가가 있었을 거잖아? 이렇게 경계선이 쳐 있을 거고, 이 앞쪽 내용이 있었을 거잖아. 그러면 이 this는 26-4는 얘가 2차 등장임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1차 등장에 this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쪽에 this가 1차 등장해 있을 거라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런데 가운데 누가 있는 거야? 예시라는 역점 연결어 4번 공식이 있는 거지. 역점 연결어. 자, 그러면 이 내용, 형광색 박스 안에 갇혀진 내용이, 자, 필자의 주장이라고 해보자. 즉,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의 내용을 A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내용은 A의 여집합일 거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굵은 경계선이 될 테고. 간단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필주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렇게 세모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키워드를 한글 하나 붙여놓잔 말이야. 자, yet, 그러나, this, 이것, the increasingly, 점점점 collective nature, 집단적 본성이네. 과학의 이러한 점점 늘어나는 집단적 본성은 is often, 종종, missed, 간과되네. 어디 안에서 간과돼. miss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미 과학의 집단지성이 손상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요런 실제 자연, 푸르른 나무나 냇물이나 하늘, 구름 같은 이런 실제 자연이 아닌 학문 분야에서 쓰일 때 이 해석은 보통은 이제 본질, 본성이라고 해주면 돼. 그러면 과학에 집단적 본성이 있단 말이야. 점점 늘어나고 있어. 세월이 갈수록 지식이 더해지니까. 근데 이게 자꾸 간과돼. in 다음 구에서. 자, 누구의 이야기 때문에 간과되니? 개인적 천재성의 이야기에 묻힌데, 그러면 과학의 집단지성적 본성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로 치면 개인의 천재성 얘한테 묻힌다고 했으니까 얘를 세모로 이렇게 해서 나눠놓는 이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A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이 천재성 이 부분을 A의 여집합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우리 매번 할 때마다 A 여집합 쓰면 시간 많이 가고 단촐하지 못하잖아. 심플하게 가란 말이야. 스피디하게.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를 선생님이 너네한테 권고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해보자. 내가 많이 해보고 나한테 편하면 니네가 하면 되고 내가 불편하면 너네도 불편할 거 아니야. 동그라미 세모 짱. 오케이? 믿어줘야지. 따라와. Where Newton이 sitting under an apple tree.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는 뉴턴. 얘가 바로 개인의 천재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1번 아이야. 두 번째 2번 아이는 누구야? 아인슈타인 writing at night after his job. 자, 직장에서 일 마치고 돌아와서 밤에 글을 쓰고 있는 아인슈타인이야. 얘는 특허청에 근무했었잖아. 26세의 일반 상대성 이론, 한 장짜리 이론을 발표했잖아. 그치? 얘는 시공간이 휜다는 거 아니니?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 학파랑 엄청 싸웠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게 다 여기서 지금 펼쳐지는 근대 물리학의 이야기라고. 자, 이런 게 나왔어. 자, 그러면 경계선 옛 다음에 이루어지는 얘기는 집단지성 A 짱인데 걔가 개인의 천재성 세모놈한테 A 여집합한테 묻히고 자꾸 미스드 되더라. 우리가 이거 하나만 딱 잡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극기에서 얘가 남한이고 저 위에가 북한이다. 이것만 알고 가면 된다고. 되게 잘하려고 하지 마 얘들아. 왜 이렇게 공부를 이상한 방법으로 잘하려고 해. 이렇게 해서 아래쪽이 남한이고 위쪽이 북한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공부를. 그 이분법을 찾으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니?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는 거야? 38선 위는 뭔가요? 라면 대답 뭐로 하면 돼? 북한이라고 말하면 되고. 38선 이남은 뭔가요? 대답 뭘로 하면 돼? 남한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이게 뭐 그렇게 힘드니? 이 정도 이상의 실력을 수능에서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 같으니? 아닙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경계선을 찾아라. 이분법적으로 위쪽이 빨강이면 밑에는 파랑, 위쪽이 A면 밑에가 A 여집합. 이렇게 가라는 거야. 나만이 A면 이쪽을 A 여집합으로 가라는 거야. 즉 이쪽이 과학의 집단지성이면 이쪽은 뭐야? 개인의 천재성. 이렇게 가란 말이야. 근데 이 개인의 천재성 얘 때문에 과학의 집단지성 이 동그라미가 묻힌다라고 어디서 쓴 거야? 이 박스 부분에서 썼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동그라미로 잡고 가겠다 이거야. 동그라미의 적은 누구야? 세모야. 그럼 지금부터 대충 한 이만큼 정도 내려오다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저 박스가 경계선이니까 만약에 답이 5번이라고 하면 5번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엔 다 모이다가 5번 다음엔 모인 걸로 싹 바뀔 거 아니야.
얘가 경계선일 거 아니냐. 이 5번 자리가. 그러면 5번 자리 위에는 특정기호 세모, 5번 자리 다음엔 특정기호 동그라미, 다음에 5번 자리 전에가 특정기호 동그라미면 5번 기호 다음에가 세모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고난이도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보통은요, 이렇게 나오겠죠. 보통은 여기가 동그라미면 이 5번 이후로 세모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고난이도로 나오면, 즉 이번처럼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다 틀리게끔 어렵게 냈을 때 무슨 장난질 쳤겠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여기 동그라미 나오다가 이 박스에 예시 있으니까 이 박스 내용이 세모로 바뀌고, 그럼 여기가 세모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뭐가 있어? 이 벗이 또 있으니까 박스 뒤에가 다시 동그라미로 가면, 이렇게 되면 경계선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그치? 여기에는 예시 있고, 이렇게 예시 있고, 그게 얘죠? 얘잖아. 위에 동그라미로 내려오다가 5번에서 세모가 나와. 왜? 과학이 집단적인 지식의 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학 세계에 점점점 늘어나는 집단체제적 본성이, 지식의 융합이 개인의 천재성에 눌린다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필자가 말하는 A가 지금 세모 손상당하고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1차적으로 읽었을 때 기호를 이 안에다 쓰고, 최종 판단 기호를 바깥에다가 하라 그랬잖아. 보통은 기호가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읽을 때는 동그라미나 세모처럼 보였는데 뒤쪽하고 연계해 보니까, 아, 그래서 저거는 다시 반대급부를 외부에다 한번 쳐줘야겠구나. 이런 정도만 니네가 잘하면 돼. 이게 지금 이 글의 핵심인 거야. 그러면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흘러가서 애들이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봐봐.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자, 2번 우측부터 볼게요. as a. 자, as a collective. 집단으로서. 여기는 어가 부정관사니까 문법적으로 뒤에 이 collective는 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얘는 명사입니다. 집단으로서 과학은 policies itself 했단 말이야. 여기에도 동사에 s가 붙은 거잖아. 왜?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일 테니까 여기는 동사절일 테니까. 그럼 policy는 경찰인데 단속하고 치안을 유지하잖아. 그러니까 유지하다, 단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단속이라고 할게. 명사를 이렇게 동사화 시키는 센스가 필요하죠. ES가 단서를 주는 거죠. 얘가. 과학은 자기 자신을 단속합니다. 어떻게 단속하느냐? As it happened. 자, in 2018. 2018년도에 발생한 바대로. 그 2018년은 웬이 꾸며져? 언제냐? Chinese scientist. 중국 과학자인 He Jianghui. 지양퀴지만 보통 이제 장휘겠죠. 그쵸? He Jianghui라는 사람이 발표했어. The birth of twin girls. 쌍둥이 자매 출생인데, 불쌍하게도 with edited genomes. 게놈도 되고 지놈스도 되고 게놈스도 돼. 발음이 기준이 없어. 세 가지 마음대로 펼치세요. 그리고 and was met with. be met with는 너네가 잘 알고 있는 be faced with랑 같은 겁니다.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이쪽에서 이 met을 faced로 바꿔도 괜찮아. 자, 얘가 어디에 직면했어? 강력한 폭풍우와 같은, 자, approval은 승인이고 disapproval은 비승인, 반대, 저항, 이런 뜻이야. 그러면 폭풍과도 같은 반대에 부딪혔다. This open and collective nature. 자,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싶었던 이 글의 주제어인 집단지성이잖아. 과학의 집단적 본성. 이렇게 열려 있고 집단적인 과학의 본성이 was understood. 이해돼. 일찌감치 역사의 어느 시점부터 저렇게 인식되었냐면 in the story of modern science. 근대 과학 때부터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조셉 글랑빌이라는 사람이 있어. 얘가 one of its first theorists. 자, 첫 이론가들 중에 한 명이래. 즉, 얘 때부터래. 그 근대 과학은 대략 시작점이 여기네. 이때부터 과학하면 집단 지성의 누적체인 거야. That free and ingenious. 자유롭고도 독창적인. 이게 독창적인이라는 단어죠. exchange는 교환이죠. reason는 이유들, 이성합리. 세 가지 뜻이 있어요. 1, 이유, 2, 이성, 3, 합리. 이렇게. 자, particular sentiment. sentiment는 감성, 감상. 정서, 감성, 감상 같은 뜻이 있잖아. 한번 적어 놓을게, 이것도. 감정. 정서는 같은 말이고, 1, 2번은. 감상문을 쓸 때, 또는 화랑에 가서 미술작품, 음악을 듣고 나서 나의 감상, 감상적인 판단을 지성적으로도 할 수 있고, 심성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 지성, 심성의 그 모든 종합한 감상. 이거 sentiment라고 해. 그런데 복수의 소유격 뒤에는 다시 붙이지 않으니
센티먼트 하면 뭐가 되느냐? 사람들이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교환을 한다는 거야. 이유들. 왜 특별한 그런 종합 판단 정서, 감정과 정서와 이성으로 끌어내는 감상을 말하는 거다. 이게. 자, 그런 감상들의 이유가 되는 거다.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소유 대명사야. 소유격이 아니라. 자, 그럼 조셉 브랑비라는 사람이 was one of its first theorists. 첫 번째 이론가들 중에 한 명인데 무슨 주장했다고? 1660년대부터 자유롭고도 독창적인 이유들을 교환하자. 뭐에 대한 이유를 교환하니? 우리의 각자가 느끼는 특별한 센티먼트, 그 감상들, 정서들, 감정들, 지식적 깨달음들, 이 전체를 말하는 3번 감상 뜻이다. 문학 감상도 감상이고 음악 감상도 감상이고 논문 감상도 감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전반적인 학문 전반에 걸친 작품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감상을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이유들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 이거 is the best method 할 때 이 best에다가 이렇게 보라색 치세요. 이게 우리 공식집 6번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집 83개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도 못 외우나? 다 외울 수 있어. 이게 최상급. 자, 그러면 이것을, 이 필자는 지금 계속 좋게 말하는 거야. 필자는 자기가 좋게 말하고 자기 생각 쪽에다가 무조건 보라색 또는 동그라미를 출동시키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 즉 필자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다 이런 색깔로 약속을 잡아놓은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최고의 방법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discovering truth, 진실을 갖다가 진리를 발견해내고 knowledge, 지식을 improving, 개선시키는 데 짱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논하고 exchange 해라. 그럼 exchange가 짱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관념적으로 읽어나가는 버릇을 청산하고 오른손이 뇌라고. 오른손이. 손이 뇌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필기구를 잡고 있는 왼손잡이는 왼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이게 뇌지. 내 머릿속에 그 뇌의 관념이 뇌가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런 사항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왜 선생님이 세게 말하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다수는 대중이잖아. 대중은 저 뒤쪽 등급이잖아. 너네가 공부하고 교육 서비스하고 결제를 하는 이유가 뭐니? 너네는 소수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가 올라갈 때는 다수 쪽에 서지 말라 그거잖아. 조금 받아들이세요. It's the best methods of discovering truth and improving knowledge. 해놓고 다시 벗이 나왔잖아. 역점 연결로 나왔잖아. 그럼 또 4번 공식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뒤에 다시 필자가 하고 싶은 걸 말할 텐데 여기는 슈퍼주제문이잖아. 딱 보니까 더 비교급. 이 두 개가 한 세트란 말이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0번 공식이잖아. 더 비교급은 뭐냐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알면 할수록 the more collective science looks. 자, look은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요. 항상 뒤에 보호가 필요한데 그 보호는 전부 형용사이어야만 해요. 이게 수능 29번으로 나오면 이 부분이 뭐로 나오는 거냐면 우리 공식집 별표 18-2번의 감각동사로 나오는 거야. 얘가 감각동사거든.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자, 그래서 이 컬렉티브가 형용사 보호니까 더비더비에서 비교급이 끌고 가는 거야. 왜냐면 형용사의 비교급 3음절 이상의 발음이 나잖아. collective. 3음절 이상의 발음은 ER을 붙이지 않고 비교급 more, less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문구가 나온 거야.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과학은 어떻게 보여? more collective하게 보인다고. 뭐에 의존한 채? 여기 컴마 찍고 ENT 형용사가 왔는데 이것도 우리 공식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가 생략된 공식인 거냐면 being이 생략돼 있겠지. 컴마 찍고 being dependent 하면 이게 뭐냐면 의존한 채라는 분사구문이야. 이게 우리 공식집의 23-2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에 의존한 채? 더 집단적이어 보여? 그럼 집단적이어 보인다는 건 우리가 오늘 A라고 표시한 필자의 주장 아니야? 꼭대기에서 이미 우리가 A라고 표시한 필자의 주장이야. 이거야. 콜렉티브는. 개인의 천재성이 A 여집합이고.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야지. 자, 집단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지. 필주니까. 우린 더 필주답게 된다 이거야. 어떻게 될 때? 의존할 때. 좋은 거에 의존해야 필자의 주장인 거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뒤에 읽지 않아도 벌써 이게 동그라미라는 걸 아는 이런 식의
해석, 선빵 치고 나가는 능력, 남들이 관찰하고 자료 수집할 때 야, 난 수집할 것도 없어. 이분법적 논리 세계에 의해서 여기는 동그라미가 나올 수밖에 없어. 네트워크, 그물망, 연계망이라는 것이 아무리 중립 단어여도 난 이것이 긍정적인 단어라는 것을 나는 선포하고 가겠어. 이렇게 하고 뒤에서 그냥 확인하는 정도. 자, 협력자, 지지자. 선생님 맘대로 막 동그라미 치네? 왜? 나는 확정할 수 있으니까. 동료들. 이 세 사람이 같이 연계망을 이루는 거. 이 셋이, 얘네들 셋이 이렇게 연계망을 이루는 거. 이 동그라미 네 방. 여기에 많이 의존하면 할수록 과학은 어떻게 된다? 좀 더 집단지성적인 과학이 된다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그럼 봐봐. 이 벗 뒤에 필주가 나왔네. 요 뒤에 필주가 나와버려. 근데 이렇게 한글로 안 쓸게. 그냥 A가 나와버렸다고. 이 뒤에. 하고 싶은 말 A가 나왔잖아. 그런데 저 뒤에도 best method. 저기도 보라색이고 저기도 하늘색이니까 저기도 뭐야? A가 나왔네. 야하. 그러면 봐봐. A가 다시 A로 되는 것은 경계선이 아닌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저 박스 꼭대기에 바로 이러한 옛 같은 애가 있어야만 얘가 일로 들어와야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제가 보니까 박스가 A의 여집합이잖아. 얘가 이겼잖아. 얘가 이겼기 때문에 저 필자의 주장 순수 A가 개인의 천재성인 A 여집합에 의해 전부 손상당한다잖아. 누가 이겼어? 세모가 이겼잖아. 그래서 이 박스는 A의 여집합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경계선에 자 A가 필자의 주장인데 여기 크게 세모가 딱 테두리가 젖었잖아. A 여집합이 된단 말이야. 이 경계선이 A의 여집합, 요로는 세모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 A 여집합이 어디로 치고 들어와야 돼? 여기로 치고 들어와야지. 얘가 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 놓고 다시 덧으로 또 나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는 이 5번 전까지 A, 이게 1, 그 다음에 5번 자리엔 박스가 들어오니까 얘가 2, 1에서 2로 간다는 걸 표시해주자. 이렇게 표시해주자. 그 다음에 이 벗이 마지막에 다시 뭐가 남아? 또 A가 나오잖아. 더비더비. 그러니까 그 A 여집합과 A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역점 연결어 벗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를 조금 살짝 없앤 다음에 자, 이 빨간색 대각선 경계선으로 그 앞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대각선 경계선을 2개 칠게. 그래서 얘가 어려웠던 거야. 이렇게 많이 틀리려면요 장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경계선 2개를 보여줘요. 이 중 더블 경계선이 결국은 답해 많게 하는 거지. 이런 훈련이 한번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블 경계선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첫 번째 대각선 왼쪽은 A죠. 그다음에 5번 박스는 A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 여집합 쓸게요. 여기 자리가 이거죠. 근데 사실 오른쪽은 뭐예요? A죠? 다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이 힘,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가는 습성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를 틀린 겁니다. 자, 잘 아셨죠? 39번은 좀 많이 맞았더라고. 이제 막 중3도 2명이 남았고. 자, 그러니까 38번이 훨씬 어려웠어. 근데 보통 고3들이 38, 39 두 개를 다 틀린 사람들이 한 80%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쪽 38번은 거의 95% 이상 틀린 것 같아. 당하고 있을 거냐? 다음번 육모에서 또 이런 게 나오면, 이 평가원이 지금, 교육청 평가원이 지금 계속 실험하면서 1등급이 그렇게 동네 이름처럼 얻어지지 않게 내려고 노력을 하잖아. 귀하게 만든단 말이야, 1등급을. 가뜩이나 내신도 5등급이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중상위권 대학이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가장 투명성 있게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뭐야? 수능이야, 수능. 그래서 우리가 영어 1등급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되, 이러한 논리적인 습성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단어도 외우고 일반 누적적인 귀납적 공부를 해야지, 연역 논리에 대한 체득화가 없이 귀납 논리로 때려 박는다고 되니? 그런 걸로 안 되게끔 킬러를 내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